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은 82편 영상이고요. 제목은 경청과 공감적 이해는 어떤 인간관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찾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설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입을 찾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어떤 그 스토리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늘 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설교한다면, 그리고 교육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 적극적인 경청이죠. 그분들이 와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한 이 마음을 좀 누군가가 좀 들어주고 정말 내 말을 자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경청해 주기를 바라서 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적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즉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어떤 직장에서의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 어떤 모든 인간관계죠. 여친, 남친과의 관계, 자녀들, 또 형제 간에도 또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그게 힘들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요 라는 말을 간혹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소통을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경청이에요. 그럼 이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게 경청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정말 온몸으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상대편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남편하고 또 혹은 아내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들어보면 대화를 하지를 않은 거죠. 주로 뭘 했을까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고 그 하는 이야기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지 않는 거죠. 상대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신념으로 지금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고려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른다는 말처럼 그냥 듣다 보니까 상대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과에서 제일 1순위가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이라는 것은 온몸으로 상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듣는 게 아니라 적당한 피드백도 하고 또 공감적인 그런 표현도 하고, 그랬구나. 그때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는 정말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었겠네. 뭐 이렇게 해서 공감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뭐 유치원이 됐든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고등학생이 됐든 심지어는 성인이 됐든지 간에 부모하고 대화할 때는
부모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주 보면서 나는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태도를 보이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오늘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근데 남편이 쳐다보지도 않아. 자기 할 일 하고 그러면서 피드백도 없어.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아내는 어떤 심정이 들까요? 저 인간 또 내 말 안 듣네. 이런 심정이 들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결혼 생활하면서 늘 소통이 잘 안 됐던 그 부분을 같은 말을 또 반복하게 되겠죠? 아유, 당신은 내가 말할 때 좀 이렇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잘 경청해주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내든 남편이든 또 뭐 직장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동료들 간에도 그다음에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여친 남친 좋을 때는 뭐 열심히 듣죠. 요만한 말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 머리에 입력됐어. 그리고 기억했다가 상대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면 대부분 감동받잖아요. 여자분들이 어머 내가 아까 지나가는 소리 했는데 그거를 저렇게 기억했다가 저걸 저렇게 해주네.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저 사람이 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나 봐. 경청만 잘해줘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잘해주는데 경청을 안 해줘.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난 항상 당신이 말할 때 얘기 듣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경청이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내 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더 엄밀히 말하면 배꼽과 배꼽이 마주치면 더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쳐다라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임새도 좀 넣어주고 당신이 그런 생각이 들만 했구만.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당신 많이 힘들었겠는데? 뭐 이렇게 해줘야 지금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잘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당신 정말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러이러한 건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당신 정말 화나고 기분이 나빴겠다. 이렇게 공감적인 이해를 이렇게 보여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상담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상담자예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상담자라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고주할 매주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누군가가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또 거기다가 공감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은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그리고 존중받고 있구나. 역시 저 사람은 날 돌봄의 마음으로 늘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든든한 나의 방패와 같은 사람이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남성이 찾아왔어요. 아내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면 자기 뭐 바쁘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이 보면서 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여성을 알게 되는데 그 여성은 제가 말할 때 눈을 반짝거리면서 들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유 그럴 때는 정말 힘들겠네요.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지금의 와이프가 아니라 이런 여성과 결혼을 했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다가 답답하면 그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을 만나다가 문자를 아내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으로 온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을 사랑하게 된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자기 답답한 마음을 잘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그런데 부인께서는 늘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는
들어주질 않았다는 거죠. 정말 정말 힘들어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도 당신이 뭐 하는 일이 그렇지 그걸 새삼스럽게 뭔 또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말할 때 공감적인 이해를 해주는 그 여성이야말로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어때요?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이유도 부모가 경청해주고 공감적 이해를 해주지 못한 아이들이 주로 성격 형성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하트 뿅뿅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사랑해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아이가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든지 하다 보면 몸이 그 상대를 향해서 우리 상담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배꼽과 배꼽을 마주치고 대화한다.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온유한 표정으로 대화한다.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잘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말만 해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그렇거든요. 상담사들이 내담자하고 대화할 때도 잘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그 감정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을 잘 이해를 해서 공감적인 어떤 그 피드백을 해줬을 때 내가 오늘 정말 제대로 상담을 잘 받았어. 그래서 속이 후련해요. 끝나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제 말씀을 이렇게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경청과 공감적 이해는 인간관계 성공을 부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요.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어요. 누군가가 날 가리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때로는 충고와 조언이 필요하죠. 저는 이제 기계에 익숙치를 않아서 제 주변에 이런 기계나 이런 어떤 뭐 저 핸드폰도 이렇게 잘 모를 때가 많고 이럴 때는 제가 꼭 전화해서 여쭤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참 존중하는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입니다. 뭐 한 25세 정도는 아래예요. 그런데 그냥 친구처럼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이러이러한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고 제가 지금은 이걸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정확한 답을 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든든한 친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분하고는 이제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성향인데, 근데 그분은 잘 경청하고 제가 뭘 몰라서 물어봤을 때 전 몰라요 이러질 않고 그걸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봐가지고 정확한, 왜냐하면 제가 기계치고 이런 부분은 잘 모른다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 외에는 다 무식하다는 걸 아세요 그분이.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바로 그런 자세가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은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를 보내도 어떤 분은요 답을 안 해.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저는 그냥 삭제해버려요. 이분하고는 소통이 안 되네 이렇게. 근데 그분은 별 뜻 없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답을 안 해도 될 만한 내용이네.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땐 문자를 보내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피드백을 합니다. 네, 아니요, 뭐 하다못해 그런 말이라도.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왜 문자를 씹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고 이랬을 때는 성의를 보여줘야죠. 근데 정말 이제 그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면 좀 불쾌할 텐데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은 이렇게 전화를 해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잘 받지를 않아서 전 교수님하고는 소통이 되게 어려워요." 인제 이렇게 해서 농담처럼 해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하고 "오늘은 웬일 문자 제가 답변을 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근데 그분이 와이프한테도 그런대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수님 저희 남편은요." 근데 그분도 상담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담할 땐 그렇게 물론 안 하시겠죠. 그런데 인제 문자를 너무나 10번 보내면 한 번 답을 할까 말까. 그래서 제가 "많이 바쁘셨죠?" 이러고 그냥 덮어 버리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경청도 중요하고 공감적 이해도 중요하죠. 근데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나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 시간에 못 받았어. 그러면 전화를 확인해 보는 거 "오늘 전화 주셨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없어요. 근데 본인이 필요할 땐 전화를 하세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꼭 그러죠. "웬일이세요? 제가 전화할 때 전혀 피드백 없는 분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도 웃어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와이프도 그거를 늘 저한테 이렇게 무슨 피드백을 내가 "아니 저기 교수님은 내가 뭐 이렇게 연락하면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죽겠어요."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가끔 만나는 그러니까 지방에서 교수를 하고 계셔 가지고 집에 이렇게 자주 못 오시니까 이렇게 전화라도 아이들 문제로 이렇게 하면 빨리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근데 성격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담학을 강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담해요. 제가 아까 뭐 중요하다고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인간관계든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은 제가 이해한다는 그런 태도를 공감적 이해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친화력이 또 친밀감이 생긴다는 거죠. 또 신뢰는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곁들일 거는 꼭 피드백을 하라는 거죠. 문자를 했는데 답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느 아내가 남편한테 막 급한 일을 문자를 보냈는데 회사 일로 바빠서 그걸 못 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그걸 발견해서 그럼 발견한 즉시 당신이 오늘 무슨 일이야? 문자를 많이 보냈는데 내가 오늘 이제야 확인했어." 이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한다면 소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내가 부모나 배우자나 또 뭐 자녀나 또는 뭐 그 누구라도 좋아요. 내가 뭐 비즈니스를 하면 고객들과의 관계 더 중요하죠. 고객들과의 관계. 자,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내가 공감받고 친구로부터 이렇게 친구가 경청해 주고 내 정서와 내 기분을 이해해 주고 이런 공감적인 어떤 이해를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것이 전달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요. 특히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내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 주는 아내가 있네. 혹은 남편이 있네. 왜냐 인생이라는 건 원래 고난의 연속이고 늘 외롭지 않습니까? 근데 덜 외로워지는 거죠. 생활을 하면서 막 그냥 복닥복닥 살다가도 문득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있구나. 남편이 있구나. 또는 자녀가 있구나. 또는 부모가 있구나.' 그런데 친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친구도.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경청과 공감적 이해와 이런 피드백은 인간관계 성공뿐만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자녀도 잘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삶의 철학
신념,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겠죠. 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맨날 이렇게 싸우고 헐뜯는 아, 저는 요즘 정치판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님과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분과 이렇게 늘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이 좀 위로를 받아야 될 어떤 리더들로부터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 야,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삶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또 싸워. 들어보면 사소한 거 갖고 싸워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서로의 뭐예요? 욕심이에요. 어. 나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싶은데 왜 넌 저 사람을 앉혔느냐? 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정책을 하고 싶은데 너는 왜 저렇게 했느냐? 정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서로 최소한 국민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좀 그렇게 정치는 두째 치고라도 인간관계라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가도 그냥 채널을 돌리고 싶어요. 또 싸우는구나. 하루도 안 싸우는 날이 없어요. 들어보면 사소한 것 같고. 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정말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혹시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듣지 않을 거예요. 좀 이렇게 국민들이 의지하고 좀 믿고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5년간 열심히 대통령으로서 수고하고 노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고소 고발 제가 이야기가 딴 데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나 여친이나 남친, 그다음에 자녀, 부부관계 뭐 정리할게요. 적극적인 경청 가장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다. 그리고 공감적인 이해와 공감적인 반응과 이런 뭐죠? 이런 그 어떤 그 기술을 잘 습득하셔서 그게 사랑이고 존중이고 돌봄이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제가 이게 상담학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꽤 많죠. 이제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목사님들도 같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도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소통이 안 되는 목회자님들도 꽤 계세요. 왜냐하면 경청을 안 하시니까. 경청 안 하고 자꾸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보다는 성도님께서 그런 일로 많이 힘드셨군요. 뭐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바로 그냥 지적하고 기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성도님은 그 목사님하고 다시는 자기 마음을 열고 아마 상담하고 싶지 않을까. 상담을 모르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요. 성품이시기도 하고 근데 본인은 그게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목회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감적 이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의 감정과 태도, 신념이나 가치 기준을 탁 깨달아서 포착해서 그 사람의 내면적 생각까지 내면의 측면까지도 외면만 경청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인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내 구조상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은요, 경청,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그 사람, 공감적 이해가 상대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한 공감적 이해도 중요하지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철학과 어떤 신념을 가지고 저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도 공감을 해준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고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분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목회에서도 성공하는, 왜냐면 목회에서는 인간 경영이거든요. 성도들을 다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설교만 하고 듣지를 않아,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런 분들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82편의 주제가 경청과 공감적 이해는 인간관계를 성공시킨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주제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정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두려움, 불안 또는 기쁨, 분노, 성공감과 실패감, 그러니까 상대가 느끼고 있는 이런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성공감과 실패, 자부심과 수치심, 죄책감, 분노,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지금 저분이 왜 분노가 이렇게 나고 왜 저런 수치감을 느끼고 왜 죄책감을 느낄까, 이런 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83편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일단 열심히 하게 되죠. 이 프로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명희였습니다. 경청 고맙습니다.